중국어는 동작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동작부터 툭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와 부릅니다. 지어 강현주 해주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이름은 강현주입니다 라는 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름을 소개할 거거든요. 제 이름은 뭐뭐예요 라고 우리가 많이들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을 중국어로 말하려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죠. 많이들 이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중국어는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알면 돼요? 바로 지어만 알면 된대요. 뭐라고요? 지어. 다시 한번 지어. 좋아요, 여러분들. 뚝 떨어지는 느낌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발음을 강하게 뚝 떨어뜨리는 게 좀 부끄럽다 싶으시면 발음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고개 같이 떨구면서 발음해보세요. 그러면 발음이 훨씬 정확해져요. 다시 한번 발음해볼게요. 발음은 지어. 좋습니다. 여러분 한자 보면 이 한자의 의미가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정확한 한자 해설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시면 옆에는 입모양이에요. 맞아요. 입으로 하는 동작과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은 그렇죠. 우리가 쓰는 니라는 표현과 거의 흡사하게 필기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거기 있는 니를 지금 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입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라는 한자는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현주라고 부릅니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중국어는 동작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동작부터 툭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와 부릅니다. 지어 강현주 해주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이름은 강현주입니다 라는 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중국어에서는요. 물론 이름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굳이 막 살을 많이 붙여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름을 소개하실 때는 워지어 삐리리면 충분해요.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셔도 어디서나 다 이런 대답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소개해 볼게요. 자, 제 이름은 뭐뭐뭐예요.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워지어 강현주. 다시 한번 워지어 삐리리.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게요. 보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뭐 저는 강현주입니다 라고 성과 이름을 다 소개할 때가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저요? 저 현주라고 해요 라고 이름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워지어 현주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름을 소개하게 될 경우 거의 대부분은 성과 이름을 다 같이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为什么? 왜일까요? 이게 정확한 이유라고는 할 수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쌍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발음이 안정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쌍음절이라는 표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표현들을 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중국 분들의 이름을 보면 물론 세 글자인 경우도 있어요. 성 그리고 이름 두 글자인 경우도 있는데 많이들도 성이 한 글자, 이름이 한 글자로 이루어진 경우도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화 배우 중에 탕웨이 씨가 있죠. 탕웨이의 성이 뭐예요? 성이 그렇죠. 탕인 거고 이름이 뭐예요? 웨이인 거예요. 그러면 我叫汤唯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듣기에 맞아요. 훨씬 안정적인 거고 만약에 我叫唯 그러면 뭐야? 성이야? 저게 뭐야? 이름이야? 싶은 뭔가 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성과 이름을 같이 소개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우리는 대부분 물론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좋아요.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요 뭐뭐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소개하실 때는 我叫 강현주, 我叫 삐리리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름을 이제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이름을 물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내용이 뭐예요? 그렇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바꿔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만 바꿔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묻는 문장,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로 바꿔줄까요?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라고 우리는 묻죠. 그런데 사실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너는 이름이 무엇이?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해당하는 표현 우리 중국어로 뭐였어요? 무엇은? 什么. 좋아요. 무엇이 중국어로 뭐였다고요? 什么. 다시 한번. 什么.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지. 무엇, 무슨이란 뜻이었죠. 그러면 답이 들어갈 자리만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면 이 문장 무슨 문장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의문문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당신이 중국어로 보니까 네, 부르세요. 叫 무엇? 什么. 그래서 연결하시면 你叫什么? 한 번 더. 你叫什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걔는 이름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사람이 중국어로 뭐였어요? 我你他. 그렇죠. 저기 있는 그 사람은 타였어요. 그러면 걔는 이름이 뭐예요? 他叫什么? 좋아요. 他叫什么가 되는 거죠. 叫什么라고 물어주시면 돼요. 네, 한 가지.
이 叫什么라는 표현은요. 쓰여지는 상황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한 상대방이거나 편한 분위기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연배로 보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가장 뭐 좀 정식적인 표현으로 조금 더 바꿔서 살을 붙여서 표현하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아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데까지 한번 발음해 볼게요. 당신은 중국어로 뭐예요? 니 불러요. 叫 무엇이 중국어로 뭐였죠? 什么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뒤에 누가 왔어요? 발음해 볼게요. 발음은 그렇지. 名字 살짝 떨어집니다. 名字 살짝 떨어져요. 名字 오케이. 무슨 뜻일까요? 자, 什么名字는요. 무슨 이름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왔죠. 이름이 중국어로 뭐래요? 名字 이름은 名字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표현 모두 다 正确 정확하지만 조금 더 공식적이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래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고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누가 봐도 동년배,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하거나 이름을 묻는다면 그냥 你叫什么라고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 우리는 아래 표현으로 발음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너는 무슨 이름이라고 불러? 중국어로 뭐예요? 你叫虚谷什么名字? 한 번 더. 你叫什么名字? 빠르게. 你叫什么名字?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물을 때 쓰시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물으려면 우리가 대답을 먼저 보는 게 훨씬 쉽죠. 자, 그렇다면 가보도록 하자고요. 발음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워스 아니죠. 여러분들 발음 어떻게 잡을까요? 빨래 할 때 빨 혀 위치 잡으시고요. 발음 적용하면 시 좋아요. 다시 한번 시 한 번 더 시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면 상관없어요. 또 복습하면 돼요. 중국어에서 이꼬를 시이라고 쓴다고 했죠. 자, 나는 我입니다. 시 뭐야? 中国人 발음. 中国人 한 번 더. 中国人 아니에요. 中国人 좋아요. 그래서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건 여러분 혀 위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래할 때 빨 하신 상태에서 그 혀 위치에서 종하고 른 발음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요 중국 사람이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고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라고 상대방이 물어올 거예요. 자, 어디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은 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 요 자리가 궁금한 거죠. 그럼 요 자리를 바꿔주시면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시간 그냥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꿀까요? 중국은요 나라 이름을 표기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거 나라 국자가 간단하게 쓰여진 모습이에요. 나라 국자를 써요. 그래서 삐리리 구어 그러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어라고 해요. 중국은 중국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나라를 표현할 때 삐리리 구어니까 요 자리만 나라 이름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만 물어봐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무엇이라는 什么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표현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먹을까? 많잖아요. 양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이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처럼 뭐 먹지라고 방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물을 때는 방금 했던 우리 什么를 사용해요. 그런데 중식 먹자. 그래서 중국집을 갔어요. 근데 이 중국집이 짜장면이랑 짬뽕으로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뉴는 없고 짜장면이랑 짬뽕밖에 없어요. 그럼 우린 보통 이때 뭐라고 물어요? 야, 너 어떤 걸로 먹을래? 라고 묻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물을 때는요. 什么를 쓰기보단 누구를 써요? 그렇지. 아래 보이시는 이 친구를 쓸 거예요. 발음 어떻게 하는데요? 낮게, 나. 한 번 더, 나.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어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어느가 주는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중국어로 뭐예요? 那国人 다시 那国人 발음할 때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那国人 아니에요. 낮은 발음이고요. 고어에서 연결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큰 체크 표시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那国人 한 번 더. 那国人 이 발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짜 어려워요. 那国人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어로 어떻게 한대요? 你是虚构哪国人?你是哪国人? 어느 나라 분이세요? 你是哪国人? 그럼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다가만 표현을 딱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이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你是哪国人? 대답.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자, 한국 사람은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중국어는 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자리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한국 사람은요. 발음 듣고 갑니다. 한국 다시 한국 한 번 더. 맞아. 슉슉 느낌으로 살려서 한국. 한국 사람은 한국인. 그럼 대입해서 바로 가볼게요. 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 그렇죠. 我是韩国人. 좋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나라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삐리리, 구어, 무슨 국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저희도 나라 이름 표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중국, 한국, 미국 한자식의 이제 뭐 이름 표기가 있고 또요.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로마자를 딴 경우가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외국어 발음과 흡사하게 한자로 표기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발음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인지 발음해보시면 이탈리, 그렇죠. 이태리를 뭐라 그래요? 이탈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뚝뚝뚝 끊어지는 느낌 살려주셔야 돼요. 그럼 가볼게요. 요거 넣어서 발음해주세요. 你是哪国人? 대답은 我是意大利人. 그러면 저는 이탈리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다면 몇 가지 표현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영국은요. 발음만 해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발음은 인고. 좋아요. 영국 사람은 인고른. 그렇죠. 뒤에 사람 인자만 붙여주시면 되네요. 발음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건 어디일까요? 발음 먼저 큰 체크표시처럼 발음하세요. 발음은 파고. 그렇지. 연결하면 파고른. 이거 어딜까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투쟁, 혁명, 어디요? 프랑스죠? 그래서 법자를 썼어요, 여러분들. 프랑스가 파고른,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 꼭 뭐 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이 매너도 그렇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어딜까요, 여기?德国, 독일이 사람이 중국어로 그래서 뭐예요? 德国人, 슉슉슉 올라가는 느낌 살려주세요. 德国人, 한 번 더. 德国人, 좋아요, 넘어갈게요. 요거 발음해보면 감이 빡 오는데 발음은 타이고. 그렇지. 타이고른 어딜 것 같으세요? 맞아요. 태국이 타이고 되겠어요. 자, 이 밖에 발음 갈게요. 발음은 어려워요. 요거 은수저 할 때 은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본 발음 좀 어렵죠? 일본 한 번 더. 일본 좋아요. 리번 아니에요. 일본 어디래요? 일본이 일본. 그 다음은加拿大. 좋아요. 加拿大 어디 같으세요? 이게 발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발음이 애매해요. 加拿大 어딜까요? 캐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加拿大. 좋아요. 그러면 캐나다 사람은 중국어로 뭐라 그럴까? 加拿大人 끝에다가 사람인지 하나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음은 시바냐. 그렇죠. 시바냐. 저희 서반이라고도 하죠. 스페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스페인이 중국어보다 시바냐. 넘어갈게요. 요거 방금 했죠. 발음은 이탈리. 다시 한번 이탈리. 한 번 더. 이탈리. 좋아요. 이탈리아, 이태리였어요. 그래서 중국어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요거 네 글자예요. 근데 발음 되게 쉬워요.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만 살려주시면 돼요. 발음은요.澳大利亚. 연결하면澳大利亚. 어딜 것 같으세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여러분들 원래 호주도 뭐 하오조우와 같은 발음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오따리야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발음하기도 쉽죠. 자, 이처럼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표현할 때 뭐 대표적으로 무슨 구어라고도 하고 이탈리와 같이 저희가 들리는 것과 흡사하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나라 이름을 물을 때는 나 구어른 형태로 물을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가보도록 합시다. 야, 이름이 뭐니? 중국어로 보세요. 你叫什么名字? 그렇지. 你叫什么名字? 자, 보시다시피 什么는 바로 어떠한 내용을 꾸며줄 수 있어요. 무슨 종류의 이것이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아이스크림은 중국어로 뭐게요? 모르는 건 한국어로 什么 아이스크림 하시면 되고요. 야, 무슨 책은 어떻게 할까요? 什么 책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왕따루라고 해요. 중국어로 발음해보면 我叫王大陆. 좋아요. 我叫王大陆. 그래서 대륙을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따루라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我叫李那英 이래요. 뭐래요? 我叫李那英. 저는 리나잉이라고 부른대요. 자, 물어보도록 하자고요. 당신은 니입니다. 是 어느 나라 사람이? 哪国人. 그렇죠. 你是哪国人. 발음하실 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요 발음 연습삼아 많이 하세요. 삼성에서 이성으로 올라가는 느낌 살리기 정말 초반에 어려워요.
눌러주고 큰 체크 표시처럼 발음하시는 거예요. 나国人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어로 我是中国人 좋아요. 我是中国人 마지막 표현 갈게요. 끊어줄 거거든요. 뒤에 거 먼저 발음할게요. 뒤에 거 발음 쉬워요. 高兴 한 번 더. 高兴 한 번 더. 高兴 높아. 뭐가 아주 흥이 지금 업데이트 그 말인즉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다가 高兴. 자, 질문 갑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다 또는 슬프다와 같이 상태를 표현하는 말 앞에는 습관적으로 누가 붙지? 한이 붙죠. 그래서 기분이 좋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很高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왜요? 이거 해서요. 认识你 했대요. 뭐라고요? 认识你 발음 어렵다. 认识你 한 번 더. 认识你 혀가 입천장에 말려 있지만 혀는 입천장에 닿지 않아요. 认识你 자, 이때 认识 뭐라고요? 认识 누구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알아서라는 표현이 认识你 그래서 기분이 어떤 거예요? 很高兴 중국은 발생하는 대로 나열이 돼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어로 뭐예요?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